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와 한 달, 1월 달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클래스 2 통보를 받고 장이 처음 열렸던 오늘이었기에 주가도 좀 눈여겨 보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없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2 확률이 높다라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클래스 2도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리스크 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대부분은 지금 클래스 2가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지는 몰랐을 거고, 기간 수급이 붙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거의 다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HLB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HLB를 거의 몇 년 동안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막아두는 호가창을 잘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재료가 붙었을 때 막아두는 저 호가창이 이해도 안 됐었고요. 왜냐면 이게 개미 입장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세력 입장이라면 이 기관이 끌어주고 재료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적게 써서도 높게 올릴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찬스거든요. 그런데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회사 측도 공시 자체를 이 정규장이 아닌 오전 대체거래소 시간에 공시를 내기도 했고, 타임라인도 리라 푸그라티님이 먼저가 아닌 가남을 먼저 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정상 분위기가 저는 세력이 올리기 싫어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력이 지금 단기간에 올리기 싫다는 말은 어쩌면 재신청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승인 과정까지 보겠다라는 또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신청 때 너무 고점을 높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진짜 승인을 받거나 긍정적인 더 높은 가격을 가기 위해서는 요번에 만들어지는 이 매물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거거든요. 특히나 기관들이 원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에서 기관 물량들이 엄청 나올 거란 말이죠. 차라리 개인 물량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은 HLB 주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HLB 주주들 특징이 뭐냐면 한 반 정도는 주가가 날라가도 미동도 안 하는 주주분들이 있고요. 몇몇 소수 주주분들만 단타를 치거나 등락을 이용을 해서 스윙을 한다든지 이런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다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되게 냉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권이 조금만 돼도 수익 실현하는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냥 내피셜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설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이 회사가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 정도면 기술 수출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약이 나올 거고 그 정도면 시총이 어느 정도 갈 수 있겠지, 이런 가설을 세우고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주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리스크 대비를 했고 멤버십에서는 또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제가 클래스 2를 받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다, 괜찮다,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클래스 2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재신청하고 일주일 안에 벌써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사를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사를 한 지도 오래됐고 1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되는 시간점에 다시 재신청을 했다는 거는 FDA 측에서는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과정들이나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변경이 됐고 지금 현장 관리가 그때랑 바뀐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회사 측에서 서류로만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걸로 끝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서 너희가 낸 이 자료만큼 또 데이터가 나오는지 현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호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악재였으면 뭐였냐면 서류 보완 내지 서류 거부였습니다. 다시 서류 갖고 와라. 차라리 이거 나왔으면 정말 하한가 잠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하한가를 안 간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걸 즐거워할 주주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6년 투자했는데 거기서 또 6개월 추가하라 그러면 심적으로는 6년 기다렸는데 6개월 못 기다리겠나, 말이 그렇지. 6개월도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남들 반도체로 떼돈 벌 때 우리는 6개월을 포모 상태로 또 가야 되는데 그걸 즐거워할 주주분들이 몇 있겠습니까? 소수 인원들은 뭐 그래도 가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맞지 않고요. 그래서 뭐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승인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빠른 절차 그리고 FDA 측에서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거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가 또다시 한번 저에게 또 힘을 불어 넣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드를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나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도 탐탁지도 않고 제가 하는 말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개개인마다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말도 꼈고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면 이 제실사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막 엄청난 하락을 기대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클래스 2는 이제 나왔어요.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빠르게 시키려는 회사의 의지가 있다면 진양군 회장님이라든지 회장 아니죠. 이제 의장이죠. 의장님이 유럽 신청에 관련된 뭔가 일정을 얘기를 해준다면 주가 회복력이 좀 더 나을 겁니다. 단기간 안에 회복력이 나을 거고 만약에 유럽 신청 얘기가 없으면 한동안은 좀 옆으로 기어가거나 박스가 잡힐 때까지는 좀 더 우하향하지 않을까. 거래량을 죽이면서 계단식 하락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이 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빠질 여유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예전처럼 하한가 2방 정도 가고 막 이런 자리만큼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안티분들은 3만원대 뭐 2만원대 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들을 하셔야 될 거고 너무 좌절하지 마셔라.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최악의 순간보다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만큼 행동을 하는 거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고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 내고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믿고 그냥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돈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납득도 할 거고 수용도 할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그냥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차트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뭐 계약 나왔나? 자, 뭐 오늘 모든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도 특히나 ABL 바이오가 악재를 터뜨리면서 기술 수출 대장주인 ABL 바이오가 악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임상 기업인 HLB가 악재가 나오면서 바이오 전체 시장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에 기간 자금으로 끌어올렸던 이 주가들이 또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질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원래 메리츠 증권을 통해서 HLB도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순매수 양도 확 줄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금은 거의 다 바닥이 났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L 바이오도 19% 빠졌고요. 펩트론도 오늘 급락이 종목들이 그냥 날뛰듯이 뛰고 있습니다. 그냥 예. 루닉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쪽에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했고 HLB 펩은 3%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1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29% 하락을 했습니다. 제넥스는 1.64% 상승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때 VI가 걸리면서 1.6% 상승을 했고요. HLB 판화지는 16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판화지는 보시다시피 얘도 다시 태초의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HLB 본주가 빠지기 때문에 동생들은 신저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앞선 저점보다 더 빠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다만 이 1600원 라인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 신저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25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팔고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제가 그어놓았던 2400원 라인까지 찍고 이렇게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이 녹색선 제가 2,400원 정도의 줄을 2,390원인가 뭐 요럴 거예요. 요 자리가 터지고 내려가면 저점이 아마 2,200원대 라인까지 잡힐 것 같고요. 만약에 2,39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진양구 회장님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장내 매수했던 가격대도 계산을 해보시면 2,000원권일 거예요. 2,000원 근처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자리가 오너들도 사는 가격이기 때문에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베리스모 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장기 포지션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길게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길게 보는 과정에서 HLB에서 겪었던 일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주식의 뽕맛도 있겠지만 유상증자의 뽕맛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됩니다. 수익도 극대화될 수도 있고 유상증자 맞아서 급락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 수를 두셔야 돼요.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이노베이션을 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는 2,9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제가 그어놨던 2,900원 라인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2,900원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요거에 따라 다른데 하루 정도 이탈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으로 이탈하거나 계속 5일선이 저항이 걸리면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고 밑으로 더 빠질 경우에는 2,5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었을 때는 밑에 2,500원 자리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뭐 평단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지금 평단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타려면 아싸리 저 밑에까지 찍었을 때 물을 타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물을 타든지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이는 지지 라인은 저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은 1,4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도 결국은 뭐 111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이 상한가 쳤을 때 갭이 있거든요. 그럼 갭 자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이 갭 자리가 1,260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밑으로는 126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에 갭을 처리하고 다시 차트를 만들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와지면 이 1260원 자리가 바닥권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HLB 글로벌은 22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글로벌도 지금 현재로는 111선 겨우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밑에 선이 2140원 자리까지도 보입니다. 만약에 2140원이 깨질 경우에는 뭐 2000원 초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금 우리에게 급선무는 LB가 안정화되고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동생들의 바닥이
차트상으로는 측정이 안 돼요. 활짝 다 열려 있습니다. 신저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생들 기준 개별적으로 바닥 라인을 잡지 마시고 HLB가 바닥이 어딘지 그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LB만 들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동생들도 들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들 개별적으로 차트를 분석해 버리면 이게 아무리 뭐 동생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그게 없어요. 매물대가 뭐 받쳐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지 맘대로 빠지려면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를 기준으로 내 보유 종목들을 연계시켜서 바닥을 확인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대를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HLB가 또 추가적으로 빠지면 그어놓은 가격도 솔직히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HLB를 보셔라. 동생들을 사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은 16,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 같은 경우도 갭 하락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16,000원짜리까지 한번 찍고 밑에 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제 기준으로는 얘도 바닥이 한 15,000원, 14,900원 요 정도가 바닥입니다. 저 정도 자리까지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될 거고, 저 자리마저 이탈을 한다면 또 12,000원대까지 열려버리는 뭐 요 정도까지 보이네요. 여튼 뭐 그냥 차트적으로 이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갭이 생겼다는 건 또 언젠가 돌아 올라가면 저 갭도 매우로 올라가겠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LB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갭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올라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뭐 계속 다음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내려갈 차트는 없거든요. 분명히 거래량은 터졌고 돈이 오고 갔고,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는 또 받아먹을 사람들은 또 받아먹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제약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입니다. 4,1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생명과학도 갭 하락을 했습니다. 갭 하락을 했고, 얘 같은 경우도 3,500원 근처에서 뭐 3,600원, 3,500원 자리가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안 가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혹시나 또 가서 여기 지지가 안 되면 그 다음 밑에 자리인 3,100원대까지 또 열려버리는, 그 밑에도 선이 또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HLB도 지금 바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3,700원 라인이 지켜지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생명과학 차트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HLB입니다. 자, HLB는 55,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사모펀드 팔고, 보험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야, 기관 들어왔네. 메리츠에서 오늘 안 사서 안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메리츠는 지금 수량이 거의 멈췄습니다. 그럼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기관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오늘 기관이 저 정도 막아줬는데도 15% 빠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기관이 매집을 안 했다면 더 깊은 바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좀 무서운 거는 뭐냐면, 지금 저렇게 사준 기관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등을 돌려서 저 물량들을 출하시킬 경우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아마 저 기관 물량을 어떻게든 또 뺏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거는 주가 상승 아니면 하락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LB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원 초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5만원 초까지 열려 있고, 거기서 이 클래스 2라는 악재가 조금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다행인데, 완화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뭐 누군가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이쪽에서 LB를 분위기를 흔들고 그런다면 또 추가적으로 더 낮은 가격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타깝지만 뭐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 1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가슴으로는 클래스 1을 기대를 하고 머리로는 클래스 2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실은 원래 클래스 2였어요. 예. 저도 그냥 원래 클래스 2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 전에 대응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 20일 만에 클래스 통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설 전주가 20일 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클래스 2가 나오겠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조금 더 당긴 이유가 뭐였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호가창과 세력의 의도였습니다. 세력이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긴 싸움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길게 보고 지금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운이 좋았죠.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고 여튼 HLB는 일단 주말을 끼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말 끼고 분위기 좀 완화되고 하면 되는데 이게 ABL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요새 바이오 쪽에 노이즈가 좀 심하다 보니까 바이오 시장이 또 한동안에 또 급격하게 또 식을까봐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대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방아로 주가가 또 어떻게 유동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 전쯤 되면 대부분 자금이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빼려는 성향이 더 많거든요. 그런 물량들도 소화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주가 안정화가 좀 깨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마음이 HLB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뭐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승인이 100%라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 1이 경미한 상황이고 클래스 2가 중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클래스 2예요. 그는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인정하시잖아요. 실사가 꼈기 때문에 클래스 2인 겁니다. 중대하고 경미하고 문제가 아니라 실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클래스 2예요. 근데 실사는 우리가 한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FDA 측 입장에서도 우리가 FDA를 뭐라 할 수 없는 게 FDA 2년 전에 검사했는데 우리가 2년 사이에 그 공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더 더러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번에 클래스 2 통보가 빨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클래스란다. 재실사 시점입니다. 만약에 FDA 측이나 회사 측에서 재실사 통보가 됐다. 재실사 일정이 확정됐다. 그런데 재실사 일정이 2월이나 3월 아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뀐다. 다만 3월이 넘어가서 재실사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머리 아파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실사 일정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넘어가면요. 뭐 실사 다녀오고 서류 다시 검토하고 뭔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또 7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6개월 안에 승인 통보가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6개월 넘어서 통보 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재실사 시작 일정이 언제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중국 증권가 쪽으로 항서제약에 대한 평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쪽도 원래는 이미 며칠 전부터 클래스 2를 더 높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 클래스 2 빠르게 통보받은 거를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증권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언론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한국 언론보다는 현재 언론들을 체크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말을 잘 보내시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